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비즈니스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즘 뜨고 있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AWS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돋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고객 사례를 저희가 한번 탐구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이제 데이터다. 잘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더 에코노미스트 잡지에도 실제로 실린 기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수익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산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첫 알파벳을 따서 팡 주식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애플과 그리고 페이스북이 좀 주춤하기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활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는 팡의 시대는 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자를 따서 이제 망의 시대가 오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의 공통점은 데이터 중심의 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열된 각 연더블루의 순위인데요. 2001년과 이제 2011년 사이를 보시면 엑손 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 쉘과 같은 오일과 가스의 기업들의 가치가 이때만 해도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2016년 이후부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주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흔하게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각종 대중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정말로 많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알기가 어렵죠. 이전부터 이제 일부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던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ERP라든지 CRM 같은 이런 업무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에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의 증가와 그리고 IoT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다루지 않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는 분석에 활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나 센서, 블로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녹취 데이터까지 이런 다양한 소스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는 우리가 예측하는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DC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는 5년마다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한번 구축하시게 되면은 15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마다 10배 이상 증가한다 치면은 대략 15년 이후에는 1000배 이상의 데이터의 규모를 다루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기업이 다음 데이터 플랫폼을 고려한다면 지금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다루시면은 페타바이트를 다루셔야 되고 페타를 다루신다고 하면은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 규모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unstructured 데이터와 semi-structured 데이터 이런 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 실시간 분석이나 IoT 분석, AI, ML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분석 요건들이 생기게 되면서 JSON, ORC, Parquet 같은 이런 새로운 포맷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ERP, CRM 같은 이런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가 이미 관계형 테이블로 잘 구조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가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등 이런 데이터들 간의 어떤 관계를 찾아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하던 RDB 기반의 DW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석 유형이 생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2007년에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시작으로 일라스트러치, 프레스토, 스파크와 같은 다양한 분산 처리 시스템들이 이제 보급화되었다는 거고요. 불과 이제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를 다루는 수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런 기술의 발달과 어떤 분석 트렌드로 인해서 개인마다 사용하는 이런 툴 또한 빠르게 교체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온프레미스라는 환경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클라우드의 무한한 자원과 매니지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적인 제약이 낮아져 이제는 누구나 원한다면 데이터 분석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룹의 사용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각 회사마다 정의하는 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류의 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있고 비즈니스 유저도 있죠. 이런 다양한 분류의 소비자들이 있고요. 또 데이터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탄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각의 분석 도구가 다르고요. 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기존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즈니스에는 이처럼 여러 디멘션의 데이터 소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다르고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될 때마다 이런 데이터 소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곳에서 관리되다 보면은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기 쉬워 여러 버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디멘션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된다면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데이터의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통찰력을 얻어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이런 전체 디멘션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일 데이터 뷰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분석 아키텍처가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AWS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AWS 데이터 레이크는 아마존 S3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키마와 구조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 저장, 변환,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단일 데이터 뷰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존 S3는 저희가 인터넷 스케일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여러분들은 저장 공간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저장하는 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가용성과 또 내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S3의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이 데이터를 저 여러 데이터 센터 시설에 복제해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단 하나의 저장소로 통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로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3는 기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어떤 저장과 처리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모놀리틱한 아키텍처가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이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이 필요하시면 저장 공간만 확장하시고 분석 환경의 성능이 더 필요하시면 분석 성능만 각각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용이라든지 데이터 처리하는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석 도구를 S3 위로 가져와서 목적에 맞는 분석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어떤 BI2를 이용한 분석이든 DW를 이용한 분석이든 하둡이든 혹은 AI, ML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도구를 이용해서 목적에 맞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S3는 기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스키마, 어떤 테이블 구조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데이터를 읽을 때 그때
그때 스키마를 적용하는 스키마 온 리드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할 수 있고 또 복잡한 ETL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여러분이 찾은 데이터를 S3에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S3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고요. 동시에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주장소로 저희가 아마존 S3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설계하실 때 가장 먼저 고객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한 S3의 버켓 구조가 됩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저희 고객들은 이와 같은 이제 계층화된 구조로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림상에서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티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유스 케이스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티어링된 구조는 사뭇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티어 1은 이제 소스 시스템에서 수집한 어떤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켓으로 활용됩니다. 즉 소스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 올 때 어떤 최소한의 변환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한 이후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S3의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적용해 하위 계층 스토리지인 S3 Infrequent Access라든지 글레이셔라고 하는 알카빈 스토리지로 전환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어 2는 분석형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버켓으로 활용됩니다. 즉 티어 2의 기본적인 목표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버켓이에요. 따라서 티어 1에 있던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ORC, 파켓 같은 이런 컬럼나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파티션해서 S3에 저장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포맷을 만드냐라고 하면은 다운스트림에 있는 저희 분석 서비스들, 예를 들면 레드시프트나 EMR이나 아테나가 이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해 갈 때 어떤 최적의 성능과 최적의 비용으로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다 보면은 이 S3 안에는 정말 많은 어떤 파티션들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스탬프나 아니면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파티셔닝을 했다고 하면은 날짜가 변할 때마다 혹은 시간이 변할 때마다 계속 이 S3에 있는 파티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파티션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쿼리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파티션들을 더 큰 파티션으로 병합하여 쿼리의 성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주는 어떤 유지관리 작업들을 이 티어에서는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어 3는 필수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분석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켓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티어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개인 사례에 맞춰서 데이터 마트로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재무팀, HR팀 이런 다양한 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데이터 포맷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버켓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설계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계층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워크로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 레이크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러한 고객들은 여기 보이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S3 데이터 레이크와 함께 사용하는 아키텍처로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굉장히 잘 구조화된 데이터를 빠른 응답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테라데이터, 그린플럼, 네테자 같은 비슷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는 이제 MPP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고 또 데이터를 디스크 단에 저장할 때는 컬럼나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의 분석 쿼리를 실행하는데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DW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DW라는 시스템은 보통 BI 툴과 동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DW 안에 여러분들이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로 구조화하고 스타 스키마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모델링 하신 다음에 BI2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레드시프트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레드시프트를 S3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엔진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 레드시프트 DW에 저장된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뷰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S3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굳이 ETL로 가공하여 레드시프트 DW에 저장할 필요 없이 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쿼리 하나를 실행해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액세스하거나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데이터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DW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시고요. 분석이 끝났거나 덜 액세스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아마존 S3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이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S3로 백업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중에서 대부분의 어떤 작업이 월말에 보고서를 뽑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월말이 대기 한 3일 전, 7일 전쯤에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렬로 빠르게 레드시프트로 로딩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서로 만들고 나서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를 S3로 백업해 두신 다음에 클러스터를 종료하시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3일치에 대한 비용만 지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워크로드가 이러한 패턴으로 수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레이크와 동반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 S3.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S3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민첩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AWS에서는 S3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은 레코드를 지속적으로 스트림으로 S3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나 데이터 파일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한 MSK라는 Managed Service for Kafka를 이용해서 S3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DW 혹은 NoSQL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이터를 S3로 손쉽게 복제하고 CDC로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여러분들의 NAS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은 AWS 데이터 싱크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S3로 동기할 수가 있고요.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AWS 스노우볼 엣지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리프트 앤 시프트해서 S3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S3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S3에 저장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S3는 단순하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떠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글루라는 서비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글루는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스키마화해주는, 즉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S3에 저장된 데이터의 스키마를 일일이 정의하는 일에 매달릴 필요 없이 글루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카탈로그하면은 바로 즉시 여러분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바로 쿼리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S3에 또한 원본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바로 분석에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또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을 만들고, 이건 ORC, 파켓 같은 이런 컬럼나 데이터 포맷으로 최적화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ETL이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글루는 아파치 스파크 기반의 ETL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ETL로 변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면, 혹은 데이터가 이제 카탈로그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를 애독하게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는 바로 아마존 아테나입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저희가 서버리스로 제공되고 있는 병렬 분산 쿼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구축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이 아테나 콘솔에 로그인하셔서 SQL 쿼리를 작성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인프라 관리에 대한 모든 헤비 리프팅 작업들은 저희 AWS가 다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분석에 필요한 쿼리 작성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나는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 없이 S3의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데이터가 카탈로그가 되면은 바로 즉시 S3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한 ETL 프로세스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때문에 지속적인 서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를 실행한 건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끔가다 애독하게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DW나 어떤 데이터 마트 방식대로 운영하길 원하신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빅데이터 ETL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둡, 하이브, 스파크 잡을 돌리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인 아마존 EMR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분석이나 검색 엔진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존 일라서치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AI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AI 머신러닝 서비스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 S3에 준비되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손쉽게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차별화 요소는 어떤 작업에 가장 적합한 여러분의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석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분석의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인해서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는 이렇게 저장과 처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런 기술들을 손쉽게 S3에 꽂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연함을 데이터의 소비자들이 당연히 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연히 이 데이터 레이크가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늘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AWS는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기능 발표를 할 때 그 비중을 보시면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S3, 가장 민감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S3는 보안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3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키는 안전하게 KM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IA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이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어떤 감사 로깅 같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보안 기능과 서비스가 S3에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은 데이터 레이크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많은 고객들이 AWS 상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필라나 캐피탈 원, 그런 나스닥 같은 규제가 강한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엑스피디아, 슬랙, 그리고 블리자드, EA 같은 이런 다양한 산업에 있는 고객들이 AWS를 선택을 해서 그들의 분석의 모든 니즈를 충족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탐구해 볼 사례는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야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누구나 맥도날드의 햄버거 한 번씩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맥도날드는 6,000개 이상의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고 무한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매일 7,10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1%를 매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맥도날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들의 데이터 센터나 시스템의 어떤 복잡성 혹은 규모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맥도날드는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 기울여 왔는데요. 뭔가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도와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음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나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점점점 디지털화돼가는 이들의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것이 맥딜리버리라고 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미국 시카고에는 전 세계 어떤 곳곳의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어떤 미니 레스토랑도 오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유연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도전 과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때 데이터 소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소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떤 제한된 인프라 스케일로 인해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걸려 비즈니스의 변화를 빠르게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들은 잘 할 수 있었는데 AI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이런 새로운 분석들을 하는 점에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IT를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액세스를 받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맥도날드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제 AWS에서 구축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들이 글로벌한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해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데이터로 수집해오는 파일들이 있고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 이 실시간 데이터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일스로 이들이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 소스는 다 S3 데이터 레이크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S3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도 여러 개의 버킷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세 가지 워크로드 패턴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계세요. 첫 번째 워크로드 패턴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혹은 이미 운영 중인 워크로드입니다. 이런 워크로드는 이미 액세스 패턴이 잘 정의되어 있어서 누가 이 데이터의 액세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워크로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로드의 데이터는 S3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EMR 스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DW에 저장을 해서 어떤 BI 툴로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서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크로드는 일단 첫 번째 워크로드는 액세스 패턴이 잘 정의되었던 워크로드라고 하면은 두 번째 워크로드 패턴은 액세스 패턴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의 액세스에서 무엇을 할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들은 아마존 아테나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조합으로 S3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았습니다. 왜 아테나를 사용했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나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서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쿼리당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끔가다 애독하게 분석하는 경우에는 아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테나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데이터의 액세스에서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고객들은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워크로드 패턴은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 좀 다양합니다. 어떠한 사용자는 EMR 스파크에 있는 ML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용자는 아마존 EC2 가상 서버 위에 그들이 원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데이터 레이크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머신러닝을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저희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맥도날드가 다양한 분석 워크로드 패턴들을 설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로 인해서 이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데이터 레이크의 어떤 세부적인 구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버켓은 소스에서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켓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 올 때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지 않고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버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켓은 어떤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기엔 버켓이 되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어떤 변형된 데이터, 어떤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데이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글루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카탈로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켓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티어는 특정한 분석 목적으로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을 준비하는 버켓이었다면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바운드용입니다. 즉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사용자나 뭐 서드 파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공유하는 버켓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AWS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얻은 이런 최종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흩어져 있던 이들 모든 데이터 소스를 단 하나의 저장소로 통합할 수 있어서 데이터 사일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 통합을 이루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앙에서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분석 패턴들을 이들이 설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자 했던 다양한 이런 분석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서버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면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클라우드에서는 수분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때 어떤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셀프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 IT를 거쳐갈 필요 없이 비즈니스 유저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저장하고 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조직 내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장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빠른 비즈니스 통찰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야 유명한 기업이죠. 비즈니스와 어떤 금융 정보를 출판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뉴스페이퍼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어려운 점들이 이들도 당면했다는 거고요. 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들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의를 해보니 이제 이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사일로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버전의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최신 버전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시성이 좀 저하됐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세일즈 매니저가 우리 팀의 성과를 다른 팀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그런 분석조차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곳에 저장되다 보니까 내가 찾고 싶은 데이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거고, 또한 데이터의 전체 디멘션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지 못하니 통찰력에 어떤 저하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비슷하게도 데이터 사일로의 문제나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의 제한, 단일 데이터 뷰의 어떤 누락이나 셀프 서비스의 부재 같은 이런 다양한 공통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우존스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와 같은 로드맵을 먼저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데이터 플랫폼을 실행하면은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부을 거고 어떻게 부을 거고 어떤 분석을 수행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최종 목표로 세웠던 이 엣지 분석, 머신러닝 단계에 바로 부딪히기보다는 처음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진행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작업, 즉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1단계에서 수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일부의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다 데이터 레이크로 모아서 트렌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고객을 데이터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하는 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역량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예측 분석을 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각 기업마다 실제로 처해 있는 분석 단계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업은 이들과 똑같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이미 3단계까지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이미 이 단계들을 다 거치셔서 이미 엣지 분석, 머신러닝 단계까지 도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각각의 단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각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예측 분석이나 머신은 단계에서 더 나은 통찰력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이제 AWS에서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좀 작아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공유가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 물결 모양을 표시한 어떤 데이터 레이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버켓들로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인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큰 화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다우존스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AWS 데이터 센터입니다. 즉 다우존스의 데이터 센터와 AWS 데이터 센터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 전용선 서비스로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일부의 데이터 소스는 온프레미스에 있고요. 또 일부는 익스터널하게 외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일부의 데이터는 EC2 서버 위에 이들이 설치한 어떤 수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S3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그런 플로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데이터는 스트림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림 데이터를 S3로 수집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는 마찬가지로 S3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분석에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 소스는 먼저 이 S3로 직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S3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들은 EMR 스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처리하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준비된 데이터가 위에 있는 레드시프트 DW로 저장이 돼서 태블로나 혹은 다른 BI 툴을 통해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존스의 데이터 레이크 이제 세부 구조를 좀 들여다보시면 일단 여러 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개 티어보다는 하나가 더 많은 4개의 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앞에 있는 버켓은 랜딩 버켓이라고 해서 원본 데이터를 저장한 버켓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버켓이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데이터 마트가 있고 여기서 준비가 끝난 데이터가 이제 레드시프트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단계를 거쳐갈 때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글루 ETL을 쓰지 않고 이들은 EMR 스파크를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환한 즉시에 데이터가 바로 쿼리될 수 있게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데이터를 카탈로그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징 버켓은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정제, 가공, 어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ORC 파켓 같은 이런 컬럼나 데이터 포맷으로 어떤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스테이징 데이터를 가져다가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 같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시고 데이터를 특정 레벨까지 집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데이터 마트는 좀 더 세분화해서 특정 도메인에 맞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버켓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마트까지 온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들어가서 어떤 대시보드나 BI 툴로 데이터가 서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레드시프트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데이터,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레드시프트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 규모가 훨씬 큰 데이터는 이 S3에 저장이 돼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결과인데요. 좀 레드시프트에 집중된 결과이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들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 소스는 먼저 S3로 직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 레드시프트에 저장이 돼서 현재는 B2C, B2B, 광고 비즈니스 지원하기 위해 12가지의 대시보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하나의 팩트 테이블과 30개의 디멘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8TB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이 레드시프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꼭 운용에 꼭 필요한 데이터,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서 저장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데이터는 이제 S3에 두고 비용 효율적으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약 100명의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쿼리한다거나 뭐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의 어떤 구조라든지 개념과 또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분석 패턴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좀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나머지 몇 장의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데이터 레이크를 어디다 구축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저장소는 바로 이제 아마존 S3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S3 안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버켓 구조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러 개의 티어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어떤 원본 데이터를 저장한 버켓, 어떤 중간 결과를 저장한 버켓, 최종적으로 준비가 끝난 데이터를 저장한 버켓, 이런 어떤 티어링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당 소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ETL 프로세스를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이제 S3 들어오게 되면은 또다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ORC 파켓 같은 이런 컬럼나 데이터 포맷으로 최적화해주는 어떤 ETL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ETL을 쓰게 되면 이제 글루 ETL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변환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변환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데이터를 이제 카탈로그하게 하기 위한 또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떤 보안및 어떤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적용해야 되겠죠. 즉 누가 이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쿼리할 수 있는지 이런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보안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즉 S3 데이터 레벨, 즉 오브젝트 레벨에서의 어떤 보안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의 어떤 메타데이터 레벨에서의 어떤 보안 정책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쿼리해가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서비스단에서의 어떤 보안 정책이 필요하게 돼요. 적어도 3개 계층에서 어떤 보안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야 여러분들은 분석을 위한 어떤 첫 번째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몇 가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복잡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AWS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고객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알아야 하는 어떤 고충이 있었고 불편한 어떤 러닝 커브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어떤 수동 반복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고 실수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다 보면은 점점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험과 어떤 역량에 따라서 실제 운영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저희가 좀 듣고 이제 알아서 이걸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정식 출시기보다는 이제 프리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크 포메이션이고요. 레이크 포메이션은 밑에 있는 S3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관리해 주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서비스와 데이터 레이크 중간에 있는 어떠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은 이런 레이크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데이터 레이크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소스의 유형별로 저희가 블루프린트라는 어떤 템플릿을 제공해 드려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데이터를 카탈로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시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중복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이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여러 계층에서 어떤 보안 설정이 필요하였다면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은 이런 과정들을 간편하게 하여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에서 여러분들 보안 정책을 한번 설정해 주시면 이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하는 이런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EMR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동일한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안 정책을 간편하게 이제 중앙에서 설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
어떤 테이블 레벨이나 컬럼 레벨에서 메타데이터나 어떤 태그를 추가해서 이런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손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찾고 싶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검색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와 어떤 활동 내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콘솔이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보다 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제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데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비용인 S3 비용, 그리고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와 글루 ETL을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쿼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좀 데이터 레이크에 집중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구조와 여러 가지 분석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좀 더 심화 교육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세션에 이제 글루 ETL에 대한 어떤 딥다이브 세션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일라서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그 분석하는 서비스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서 이 세션들을 청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AI나 어떤 머신러닝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밑에 이 두 개 세션이 다른 트랙에서 또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런 세션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상담이나 혹은 지금 제가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은 혹시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데모를 간단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부스를 찾아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프리뷰를 신청해서 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오늘 강연에 대한 어떤 평가나 뭐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꼭 여기 QR 코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피드백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서밋을 준비할 때 더 나은 세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